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파괴와 소득 불공평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가 중요한 경영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ESG의 정의, 중요성, 모범 사례, 그리고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머리글자인데 기업 경영에서 환경 보전,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에 중점을 둠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재무보고서가 매출, 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임에 비해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과거에는 매출을 통한 이익 증대, 효율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을 분석할 때 재무제표상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 등 재무적 수치뿐만 아니라 ESG를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평가하여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ESG가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ESG가 대두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에 대한 관점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만류의 고전적 의미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목적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환경의 파괴,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 심화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기업이익의 극대화보다는 환경 문제와 함께 종업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2019년 미국의 기업 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기업의 목적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자유주의의 기본 틀이 되어온 주주 우선주의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본시장에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초 대규모 국제 투자자인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가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자본시장에서 ESG가 중시되는 계기가 되었죠.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들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자본시장에서 많은 펀드 투자가 ESG 지표를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ESG를 투자 지표로 삼는 ETF는 그 개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 금액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2030년까지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ESG 투자가 우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ESG ETF의 월간 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익률인 코스피나 S&P 500 지수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기준이 재무수치에서 비재무적 지표인 ESG도 중시되면서 기업들은 ESG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ESG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국제사회와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와 ESG 정보의 공시 의무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대기 오염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세계는 환경보호 선언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기업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이미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채택을 했고 또한 탄소세, 탄소 국경세 같은 조세 제도의 도입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를 준수하고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은 탄소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 정부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전체 상장법인으로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고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활동까지를 포함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현재는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5년도부터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 나아가서 2030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한테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경영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 이 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 구조 등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기업들은 ESG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피아 나델리는 단지 주주들을 위해서 이익을 내기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기업의 성공 여부는 기업 내부의 이익보다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향해 창출해낸 이익에 의해 측정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을 했고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 마이너스를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232개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을 이미 했고,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인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급격히 ESG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SK그룹이 ESG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우리나라 그룹 최초로 2050년까지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로 조달하겠다는 목표인 2050 RE100을 발표를 하고 8개 계열 회사들이 가입을 확정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검증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SK 경영체계를 개정을 해서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원의 행복이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고, 매년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계량적으로 측정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SK그룹은 가버넌스 스토리의 발표와 논의를 통해서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하는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회이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사회 내의 지속경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ESG 경영을 이사회 수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러한 기업의 사례들은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이 중요해지는 이런 환경에서 이를 앞장서 실행하는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ESG가 점점 이렇게 중요해지는 환경에서 기업은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수준의 ESG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업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등 ESG에 대한 수준과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ESG를 평가하는 기관은 100여 개가 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 기관에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즉 MSCI, 블룸버그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에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을 비롯해서 서스틴베스트, 대신증권 등이 있습니다. 평가기관마다 평가 기준의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여하튼 이를 통해서 기업의 ESG 수준을 파악하고 ESG 선도 기업을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분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ESG 비전 전략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터 드러커는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ESG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설정을 하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을 도출해야 됩니다. 또한 각 실행 과제들에 대해서 장단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확정하여 실행을 하고 평가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ESG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기업 구성원의 성과 평가에서 ESG 관련 KPI도 도입을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이 ESG를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ESG에 대한 측정, 보고, 인증 등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신뢰성 있는 ESG 정보가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